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다른 때보다 시장에 활기가 돌고는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대다수 가게들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만남을 삼가는 분위기라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사는 양도 줄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통시장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전시장. 해마다 명절을 앞두면 사람에 떠밀려 다닐 정도지만 올해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생선 가게에는 제수용 생선들이 잔뜩 진열됐지만 찾는 손님이 몇 안 됩니다. 과일 가게는 지난해 추석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장사 40년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억수로 한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거기 장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소비 심리도 죽고, 그러니까 뭐랄까 막 위축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안 끝나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설까지 되면 이제 전통시장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렵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가족들 간의 만남 자체를 자제하자는 분위기. 장 보러 온 사람들의 구매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명절 호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가정 방문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좀 드물게 모여도 좀 명절을 지나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시장 보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양을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추석이면 끝날까 했던 코로나19 여파는 어느덧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상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통시장은 품질 좋은 물건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며 손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 저희 시장 전체의 매출은 한 40% 감소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래 우리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에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모두가 힘든 추석을 보내게 됐지만 명절마저 집어삼킨 끝을 알 수 없는 불황 속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팍팍함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상경제 안정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도 비상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경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골목 상권과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형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장업 등에 9월 중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별금융은 이번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략 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0%대 초저리 금리로 지원하고 이래로 대출 횟수 제한이 있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비대면 경제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을 열어 긴급 예산을 편성해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고 기초연금 확대로 내년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925억 원 늘어납니다.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시와 교육청이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민생 안전, 경제 도약, 도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5대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놓으면서 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산의료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방 뉴딜 사업과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청에선 학습 결손을 막고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동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나름의 대책들은 기록적인 물폭탄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침수 대책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0일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식당. 내부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안전상의 위이니까 스위치 다 내리고 저희는 피신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올라찼으니까요. 당시 동천 주변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 중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류에 해당하는 범천 1동 주변에는 지난 2010년 각각 500톤과 1000톤의 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저류조와 배수 펌프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폭우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자체 특위를 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구에 지금 저 높이하고 거의 거의 그 동일한 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왜 설계라든지 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현장 방문 결과 동천 주변 침수 대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류조에 물을 빼내는 배출구가 하천둑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용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의 목표입니다. 침수조 용량을 늘리든지 배출 능력을 늘리든지 또 동천의 맑은 물을 어떻게 하면 또 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꾸려진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90일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침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예방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은 농어촌 복합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어민들에게는 골칫거리인 불가사리를 처리해주고 농민에게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며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안에 서식하면서 무차별적인 포식성으로 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어민들에게 처치곤란 불가사리를 기장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킬로그램당 1,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가사리를 주 재료로 한 액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수거한 불가사리를 영하 5도에서 동결 건조에 세척하고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분쇄합니다. 다음 배양기에 담궈 유용 미생물인 EM으로 2달 동안 발효 숙성시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인증도 받았습니다. 농업으로 이용하게 됐을 때는 불가사리에 있는 수용성, 칼슘 성분이 많아서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고 농가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므로 저희들이 적극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불가사리 액체 비료를 리터당 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기장군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며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잎이라든지 이제 열매라든지 이제 쓰면서 더 상품화가 돼요. 거름이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거름값도 되게 비싸고 유출물 통해서 이제 더 예쁘게 더 키울 수 있고 그게 되게 감사하죠. 기장군은 전문 배양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유용 미생물의 생산과 보급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치곤란 불가사리가 농어촌 복합 지역인 기장군의 맞춤형 효자 상품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다양한 체험, 교내대회에 참여한 기록들이 남겨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학들은 학생들의 평가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교육청에서 100가지 질문으로 풀어보는 학생부 기재 요령을 책으로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체험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탓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다수의 대학들이 학생부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어 교사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이게 반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잘한 학교는 더 우수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 3, 4월 등교가 불가능에 연기했던 교내 대회를 등교 개학 이후 몰아서 치르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코로나19로 부실해진 학생부 기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부 작성 요령을 포함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교사들의 100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부가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원격 수업 일수를 이제 학생부에 적도록 하면서 그러면 대학이 원격 수업 일수의 숫자를 보고 이 학생이 학생부 기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걸 좀 참조하라는 그런 중간중간에 좀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 사항에는 좀 정량적인 것들도 적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부 기재의 사교육 개입을 줄이기 위해 기재 방법은 복잡해지고 코로나19까지 들이닥친 상황. 올해만큼은 교육당국이 각 대학과 협의에 나서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부 반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진구는 올해 초 마스크를 구입해 전 구민들에게 배부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구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특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마스크 구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23일 관계 공무원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는 올해 4월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전 구민에게 배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스크 71만여 장의 구입 비용은 모두 14억여 원. 한 장당 구입 단가는 1,900여 원입니다. 부산 진구를 포함한 기장군과 금정구 등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부산 진구 의회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구입 추진 중 전담 부서 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서별을 이관하는 것보다 그 안전도시가에서 대구 94를 많이 이거를 구매를 한 것 같으면 그 주제를 해가지고 뭐 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중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라든지 현장 출동이라든지 안전도시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이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이걸 잘 구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대응 방법을 바꾸다 보니 또 마스크를 거래한 판매 업체의 자격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A 업체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달청에 들어가서 의료 등록이 돼 있고 마스크는 등록이 안 돼 있었 업체죠. 아마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 일하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마스크. 그래 하니까 계약을 하지. 그래요. 지난 9월 7일 발족한 부산 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까지 90일 동안 활동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극복의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지정이 됐는데요. 치매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 속에 사회적인 관심과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치매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0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80만 명에 달합니다. 60세 미만에서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40세 미만이 800명에서 1,100명을 훌쩍 넘겼고 40에서 59세는 4배 가까이 증가한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산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간이 정신진단 검사와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치매 의심 소견이 있으면은 관련되는 기관에 연계해서 치매 진단 검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어느 기관에서 요양을 해야 될지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병의원의 치료뿐만 아니라 텃밭 가꾸기와 치매 가족교실 등을 통한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환자분들보다 옆에 계신 가족분들이 원래는 더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고 그 힘듦을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치매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바꾸는 계기도 되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조금 많이 받으신다고 하세요. 해운대구는 어르신들이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억지킴이 마을을 반송이동과 반여이동에 운영하고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스마트 메디박스 사업 등 관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하고 돌보는 치매 안심센터, 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들의 중요한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부산에서는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등 공설, 봉안, 묘지시설뿐 아니라 사설, 봉안, 묘지시설도 전면 운영이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사설, 봉안, 묘지시설 6곳을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폐쇄되는 사설시설은 기장군 실로암 공원묘원과 대정공원, 백운 1, 2공원과 소원사, 남구의 천주교 묘지, 연제구의 정수사입니다. 실로암 공원묘원과 소원사의 경우 봉안당에 한해 26일부터 29일까지,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모두 11일 동안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산 지역 누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9,269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7월 부산에 출생아는 1,271명으로 역대 7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 남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여름이면 양식 물고기를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해성 적조는 통상 장마가 끝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하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빗물이 바다에 유입되며 염분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과원은 부산 해역 곳곳에 무해성 적조가 증식한 것도 경쟁 관계에 있는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